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보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꼬인 비핵화 협상의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한반도의 봄을 기대하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혹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아주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온 천지가 아주 화사로운 창원 성산구에 지원 유세체 나와 있습니다. 예, 창원은 벌써 벚꽃이 폈나 보죠? 아예 핀 정도가 아니라 좀 지천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창원에서 지금 여영국 후보 지원 유세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역시 이제 막판에 보수 진영의 이제 세가 결집되면서 상당히 그 단일화 이후 격차를 벌려놓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만,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 아주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비상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각 당마다 막판 총력을 기하는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이라고 하지. 예, 이제 뭐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의당 지도부가 다 거기서 총력전을 펼치겠네요. 저희는 뭐 여기서 아예 배수진을 치고 당사를 통째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북 문제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호응을 주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도 변함없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4.27뿐만이 아니라 9월 9.19 작년에 그 두 번의 공동성명 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했고 또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비핵화 연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이제는 확고하다. 단지 방법론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북한의 앞으로 국가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믿고 있다는 의사표시고요. 예. 두 번째는 한미가 새로운 어떤 북한의 매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북한이 호응을 해라. 이것은 이제 한미를 한편으로 하고 북한을 다른 편으로 하는 북한 쪽에 던지는 메시지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타결에 관한 어떤 방법론이 약간은 좀 수정이 돼야 북한이 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은 이거는 내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설득할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북한이 변해라. 이런 어떤 논법이라고. 예.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그런 요구했던 것을 좀 불식시키고 뭔가 북한에서 호응할 수 있는 어떤 의혹적인 것을 하는 것을 좀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때요? 예, 아무래도 그 판을 깬 것은 북한 쪽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리를 먼저 박차고 일어났고 또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달아서 새로운 일괄 타결안을 내밀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판을 깨는 안이 있더라도 북한에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트럼프 그 행정부 내에서 거의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정치적 혼란기였고 셧다운 사태, 코엔 청문회가 다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껏 대북 협상에 임했던 사람들이 전면 배제되면서 존 볼튼이 등장한 리비아식 해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북한에 강요하는 모양이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할 말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북한 보고 항복하고 굴복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만 더 여지를 열어주라. 그거는 과거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했던 거, 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야기했던 어떤 유연한 접근이거든요. 그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촉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코엔 청문회 당시보다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과 공조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북한의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국내 정치적 여지도 좀 확보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 점에서 판을 깨지는 말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선 그 현재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설득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뭐 김현종 2차장 다 미국을 방문했다 왔고 방문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무자들이 벌써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졌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지금까지 대북 협상에서 강경화 장관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예. 또 김현종 제1차장 같은 경우는 새로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 만큼 자꾸 라인을 이렇게 다변화해보고 바꿔보면서 백악관의 주변을 갖다가 쭉 훑어버리는. 예. 말하자면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다각화된 접근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 중에 결정적인 어떤 대화 라인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존 볼턴을 반드시 배석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반드시 배석시켜달라. 그래서 한번 이견이 있다면은 테이블 위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지 이게 정상회담 따로 대북 정책 따로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준비까지 해야 된다. 그 의원님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현종 차장이 톱다운 방식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맥상통한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모든 대화가 지금까지 실무 협상은 하는 촉동 무너지고 예. 오로지 정상외교로만 1년 이상, 1년 한 3개월 가까이 끌어왔어요. 예. 이게 사실은 비정상인데 예. 지금 그나마 정상외교가 없으면 판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까지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친서외교 이게 한반도의 판을 안 깨는 유일한 안전밸브로 작동해왔습니다. 예. 이걸 유지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게 비정상이란 건 우리가 잘 알고 그 부작용도 하노이에서 봤지만 예.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를 좀 일관성 있게 좀 집중시켜야 되는데 하노이에서 트럼프 모습은 마치 주의력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산만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한테도 톱다운 외교의 어떤 우리가 마지막 국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책임있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안 된다. 예. 이 점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 예. 혹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도 의제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경제 제재 해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뭔가 가시적인 제재 유예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경제 제재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측의 전략 실수였어요. 거기서 경제 제재 해제를 5개의 안보리 제재를 바로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트럼프한테 빌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안보 문제, 핵 문제가 우선이고 또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하는 조치를 관계 정상화를 하는 정치 외교적인 조치를 먼저 하고 경제 제재 해제 문제 또 우리한테 걸려 있는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게 맞다. 국제 무대에서 해결하는 게 더 쉽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또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훨씬 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마음이 좀 급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건 안보 문제 때문이었어요. 경제 제재를 불사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핵과 등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은 여태까지 북한이 했던 논리를 다 뒤집는 건데 그런 점에 2월에 그 협상 실패의 교훈이 너무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 제재 해제를 선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회 전략이 좋다. 유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경제 문제는 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서 투트랙인 접근법이 합리적이라고.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대북 특사는 저는 정상회담 전에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회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또 다른 충동적인 도발적인 전략을 채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꾀하려면 역시 특사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순서가 다소 뒤바뀐 느낌은 있습니다만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북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자, 지나가다가 차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예. 그래서 서로 싸워야 되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하고는 지금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하고는 잘 알고 정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상 간의 어떤 그 신뢰랄까 친밀감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또 판은 사실상 도착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싸울 일은 생겼는데 싸우지 못하는 그러면서 남북미가 이렇게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다 같이 어떻게 수습할 줄을 모르는 예. 이런 난처한 상황이 지금 한반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또 저번에 베트남에서 얘기했던 건 일괄 타결 모델, 혹자들은 리비아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카다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걸 봤기 때문에 이 모델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리비아식 모델은 존 볼튼의 거의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핵탄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존 볼튼이나 주장하는 얘기지. 이걸 좀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 같으면 웃습니다. 아니, 예컨대 지그먼트 해커 박사라고 있어요. 예. 핵 분야의 권위자고 북한을 11번 방문하신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존 볼튼의 이야기를 논평하기를, 아니, 미사일이나 핵탄도는 만든 사람 아니면 해체를 못한다. 예. 미국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도 못하는 거다. 그리고 핵탄도를 미국으로 가져오면은 정체불명의 핵무기를 가져오는 건데, 좋아할 미국 국민이 한 명도 없다. 예. 그러니 그런 엉터리 접근하지 말고 북한과 미국이 협력적 해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공동으로 하는 거다. 강제적 해체는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존 볼튼식의 해법은 뭡니까? 이번에 하노이에서 노란 봉투에 담긴 일괄 타결안이 지금 밖으로 서서히 공개되고 있는데 네. 내용인즉슨 북한이 핵탄도 내놓으면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예. 또는 미국이 해체해버리겠다. 이 얘기인데 예.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 지지를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존 볼튼의 어떤 독성과 독주가 지금 빨리 관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미국도 더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카드라는 것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인데 예. 지금은 방법론을 합의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만약에 이게 협상 카드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예. 이제 풀리는 게 임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상대방한테 압박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풀기 위한 어떤 진짜 해결책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지. 그거 없이 그냥 압박만 해가지고 그게 카드가 될지 뭐가 될지 산으로 배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치죠.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발생한 지. 근데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엄중한 테러 행위고 스페인 당국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한다. FBI와 반북단체 등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이 문제가 혹시 북미 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당분간 없다고 봅니다. 예. 미국 정부를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서 외신에 FBI의 북한 대사관을 침범한 세력들이 접촉을 했다는 예. 외신 보도를 이제 의식한 것이고요. 다분히 우회적 논법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성명이 침범한 자유조선 단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반응이지 이게 미국하고 이 문제를 협상의 어떤 의제로 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